오늘 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는 진실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회피형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왜 회피형 사람들이 공감형 사람들을 끝내 침묵하게 만든 후 감정적으로 무너져 내리는지 설명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마침내 감정적인 싸움에서 이겼다고 믿는 그 순간이 사실은 그들의 내면 세계가 안에서부터 부서지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회피형과 공감형은 마치 자석의 양극과도 같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깊이 느낍니다. 다른 한 사람은 모든 감정을 억누릅니다. 한 사람은 연결되기 위해 손을 뻗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러한 대조가 오히려 편안하고 완벽한 균형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것은 감정적인 충돌로 변해갑니다. 공감형은 내어주고 이해하고 마음을 달래며 회피형의 두려움까지도 사랑으로 품으려 했습니다. 반면 회피형은 뒤로 물러서고 저항하고 숨으며 감정적인 거리를 두어 자신을 방어합니다. 회피형의 무너짐은 공감형이 감정적인 에너지를 쏟는 것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회피형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들이 결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헌신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관계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감정으로부터 도망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도망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공감형 사람이 늘 그곳에 서서 그 충격을 덜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감형의 따뜻한 마음, 인내, 연민, 그리고 감정적인 노력은 회피형이 스스로 만든 단절의 결과를 느끼지 않도록 지켜주는 푹신한 보호막 역할을 했습니다. 공감형이 계속해서 마음을 내어주는 한 회피형은 자신들 내면의 공허함을 마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적 결핍이나 두려움, 해결되지 않은 상처, 혹은 거리감 뒤에 묻어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회피형에게 공감형의 감정적 에너지는 산소와도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어 말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그들을 안정시킵니다. 자신이 취약해지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에게 원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줍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도 안도감을 안겨줍니다. 감정을 돌려줄 필요 없이 자신이 감정적으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공감형은 단지 그들을 사랑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공감형은 깊은 이해와 용서, 인내심, 그리고 한결같은 곁을 내어줌으로써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피형은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공감형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관계는 당연히 보장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공감형이 계속해서 손을 뻗어주는 동안 자신은 영원히 도망칠 수 있는 무한한 시간을 가졌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모든 것이 변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공감형이 조용해지는 순간입니다. 차가워지거나 화를 내거나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침묵하는 순간 말입니다. 분노가 아닌 깊은 지침에서 비롯된 침묵입니다. 혼자서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을 모두 감당할 수는 없다고 조용히 말하는 침묵입니다. 처음에 회피형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짧은 휴식, 잠시 멈춤, 혹은 일시적인 변화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공감형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감정의 흐름이 예전처럼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질수록 회피형은 점차 낯선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상할 정도로 낯선 불안정함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토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공감형의 감정적 존재로 인해 조절되었던 그들의 내면 시스템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무너짐이 시작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아주 깊은 내면에서 말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자신의 강함이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데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뒷걸음질 칠 때 자신이 강하다고 믿습니다. 감정을 억누를 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감정적으로 닫혀 있을 때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공감형이 침묵할 때 그 감정적 안전함은 고립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거리는 공허함으로 바뀝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던 감정적 단절은 오히려 그들을 약하게 만드는 바로 그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난생 처음으로 끌어다 쓸 감정의 원천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공감형의 사랑은 더 이상 그들의 두려움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공감형의 인내는 더 이상 그들의 차가움을 녹여주지 않습니다. 공감형의 노력은 더 이상 회피형이 외면했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제 회피형은 수년 동안 도망쳐왔던 모든 것들과 홀로 남겨집니다. 자존감 문제, 불안감, 과거의 상처, 감정적 갈증,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모두 말입니다.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억눌렀던 모든 것들이 도망칠 곳 없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처리하지 못한 자신의 감정의 무게에 짓눌려 그들의 감정적 갑옷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무너짐은 요란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공감형의 빈자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때 지나치다며 밀어냈던 그 감정적인 따뜻함의 상실을 느낍니다. 스스로에게 필요 없다고 다그쳤던 그 연결고리에 대한 짙은 그리움을 느낍니다. 이 침묵은 그들이 외면했던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기에 그들은 깊은 후회를 느낍니다. 그들은 공감형의 사랑이 끝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영원히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들은 그 대가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회피형은 결국 공감형의 감정적인 지원 없이 스스로를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했던 침묵이 이제는 도망칠 수 없는 거울이 되어 돌아오기에 무너집니다. 그들은 공감형의 감정적 에너지가 결코 짐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무너집니다. 그것은 이 관계를 살아 숨쉬게 했던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라진 후 그들은 자신들이 밀어냈던 것이 가진 엄청난 감정적 무게를 온전히 느끼게 됩니다. 이 무너짐은 단지 공감형을 잃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공감형이 묵묵히 지탱해주던 감정적인 구조 전체를 잃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도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고 사랑받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해주었던 그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공감형이 침묵할 때 회피형의 내면 세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평생을 바쳐 느끼지 않으려 발버둥 쳤던 그 모든 것들을 난생 처음으로 오롯이 겪어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공감형마저 마침내 침묵하게 되기 전까지는 침묵을 자신의 강함이라고 착각합니다. 회피형에게 침묵은 언제나 방패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고 내면의 혼란을 잠재우며 감정이 벅차오를 때 다시 통제력을 되찾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안함을 찾아 떠나듯 그들은 침묵 속으로 숨어듭니다. 그들에게 침묵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그들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며 친밀함이 요구하는 취약성을 피하기 위해 침묵을 사용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침묵은 곧 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감정과 주변 상황, 그리고 관계의 속도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침묵 속에 숨을 수 있는 한, 그들은 사랑이 가져다주는 불편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이거는 먹혀둡니다. 공감형이 그 빈 공간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남긴 그 자리를 말입니다. 공감형은 손을 뻗어 안심시키고 부드럽게 대하며 감정의 거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회피형이 물러설 때마다 공감형은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회피형이 조용해질 때마다 공감형은 그 공허함 속에 사랑을 속삭입니다. 공감형이 침묵의 연결로 답해주기 때문에 회피형은
침묵이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고 믿게 됩니다. 그들은 침묵이 아무런 데가 없이 자신을 보호해 준다고 믿습니다. 공감형이 늘 감정적인 노력을 시도할 것이기에 이 관계는 언제나 살아남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윽고 회피형이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감형 역시 마침내 침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도, 회피형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영혼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공감형은 결코 쉽게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벽에 대고 말하는 것에 지쳤을 때 비로소 침묵합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더 이상 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침묵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더 이상 성장이 아니라 스스로를 부서뜨리는 일처럼 느껴질 때 침묵을 선택합니다. 공감형이 침묵할 때 회피형이 가졌던 강함에 대한 모든 신념이 무너집니다. 침묵은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더 이상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한때 그들을 위로했던 고요함은 이제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회피해왔던 감정적 패닉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공감형의 침묵은 그저 텅 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묵직한 의미와 명확한 경계, 그리고 진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쫓아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번의 거리감은 네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회피형은 자신의 침묵이 결코 진짜 강함이 아니었음을 똑똑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통제라는 가면을 쓴 두려움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노력하려는 공감형의 마음에 철저히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다정한 용서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의 감정적 회복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공감형이 침묵하자 회피형에게는 감정적인 쿠션도, 완충지대도, 관계를 조율해 줄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자신의 텅 빈 내면을 비추는 거울로 변해버립니다. 회피형이 무너지는 이유는 공감형의 침묵이 그들이 평생토록 외면해온 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감정적 거리를 두는 일에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그 간격을 메워주기만을 바라고 기대어 왔습니다. 공감형이 따뜻함과 안도감, 애정, 그리고 사랑으로 그 침묵을 채워주지 않자 회피형은 다듬어지지 않은 자신의 날 것 그대로의 내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도망치려 했던 바로 그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외로움, 불안감, 그리움, 그리고 지독한 후회를 말입니다. 이 침묵은 그들이 피해왔던 어떤 말다툼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들이 억눌렀던 감정보다도, 그들이 만들어낸 거리감보다도 더 큰 소리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이토록 거대한 이유는 난생 처음으로 그것이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멀어지는 것은 통제할 수 있었지만 공감형이 멀어지는 것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통제권의 상실은 그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 즉 자신이 인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촉발시킵니다. 회피형은 수년 동안 침묵이 자신들을 강력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공감형의 침묵은 진짜 진실을 드러냅니다. 진정한 강함은 계속해서 사랑하고 베풀고 대화하고 노력했던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진짜 강함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상처받을 용기를 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공감형이 더 이상 다가오지 않을 때 회피형은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무언가를 직면해야만 합니다. 자신들의 침묵이 결코 관계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서서히 관계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옷처럼 둘렀던 그 똑같은 침묵이 이제는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공감형이 마침내 침묵할 때 회피형은 예상치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강함이라고 여겼던 것은 결코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인 척 위장한 두려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결코 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무너짐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나올 때는 더더욱 말입니다. 침묵은 상실처럼 느껴지지만 이번에는 당신의 상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상실입니다. 공감형의 침묵은 회피형이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 침묵은 회피형을 평생 동안 도망쳐왔던 유일한 전쟁터로 등을 떠밉니다. 바로 그들 자신 내면의 전쟁터 말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기반으로 자신의 모든 감정적 정체성을 쌓아 올립니다. 그들은 너무 가깝거나 감정적으로 벅찬 모든 것들로부터 마음을 닫고 무감각해지고 물러서고 단절함으로써 생존합니다. 그들의 대처 방식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에 만들어져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상처들로 단단해진 채 보이지 않는 갑옷처럼 어른의 삶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안전하지 않고 낯설며 버겁게 느껴지는 자신의 모습들로부터 계속해서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마주하는 것은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공감형이 계속해서 대화하고 설명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관계를 붙잡으려 노력하는 한 회피형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거리감 뒤에 숨겨둔 두려움과 불안을 굳이 꺼내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공감형의 감정적 노력이 모든 것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남 탓을 하고 부정하고 비난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형이 조용해질 때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갑자기 회피형이 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주위를 돌려줄 감정적인 소음도 사라집니다. 마음을 달래줄 목소리도 없습니다. 기댈 수 있는 안도감도 사라집니다. 자신이 물러서며 만든 감정의 상처를 덮어줄 따뜻한 존재도 더 이상 없습니다. 모든 설명, 모든 감정적 쿠션, 모든 용서의 에너지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적인 거울이 사라지는 순간 회피형은 단 한 번도 준비하지 못했던 대면의 순간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스스로와의 대면, 자신들의 두려움, 묻어두었던 감정적 상처, 도망쳐왔던 불안, 그리고 자신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무심한 사람이 아니라는 무거운 진실과의 대면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관계를 잃는 것보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마주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도망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단절을 택하는 이유입니다. 감정이 강렬해지거나 진짜가 될 때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이유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사랑받거나 안전하거나 보호받거나 충분히 괜찮다고 느껴본 적 없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들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군가와 가까워질 자격이 없고 취약해지는 것은 위험하며 친밀함은 결국 버림받음으로 끝날 것이라는 고통스러운 믿음과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뜻함과 인내, 다정함, 그리고 연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공감형이 곁에 있는 한 회피형은 이 모든 것을 직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감형의 감정적 강인함을 자신의 방패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침묵, 진짜 침묵은 모든 것을 발가벗깁니다. 침묵은 그들이 숨겨왔던 공허함 위에 눈부신 조명을 비춥니다. 감정적인 회피가 얼마나 속이 텅 빈 행동이었는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수년 동안 도망쳐왔던 것들을 강제로 느끼게 만듭니다. 고요함 속에서 감정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외로움, 죄책감, 그리움, 후회, 혼란, 버림받음, 그리고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상처들까지. 이 감정들은 한꺼번에 그들을 덮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정을 서서히 혹은 솔직하게 소화하는 방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의 균형을 맞추고 관계를 조율하며 사랑을 이어가고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는 이 모든 과정을 공감형에게 의지했습니다. 이제 공감형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회피형은 자신들이 만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침묵은 그들의 행동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차가웠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넓은 거리감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하나의 진실을 비춥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며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던 단 한 사람을 밀어내버렸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깨달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깊게 배입니다. 왜냐하면 회피형 사람들은 스스로를 쉽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감형처럼 겉으로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내면 깊은 곳에서 그것을 아주 무겁게 그리고 한 박자 늦게 거대한 파도처럼 맞고 쓰러집니다. 공감형이 침묵할 때 회피형의 방어 기제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무시하는 것은 더 이상 편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딴청을 피워도 고통은 무뎌지지 않습니다. 합리화는 더 이상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공감형이 너무 감정적이라고 탓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감정도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혼자만의 시간이 이제는 끔찍한 형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독립적인 것이 좋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토록 철저한 독립은 마치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도망쳤던 대상이 결코 공감형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감정적 취약성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취약성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침묵은 평온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감정적인 미성숙함을 폭로합니다. 연결 대신 두려움을 선택한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자신들도 얼마나 깊이 마음을 썼는지,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받는지 몰라 도망쳤던 그 회피가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바로 그 관계를 어떻게 산산조각 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내면과의 정면 승부가 바로 그들 무너짐의 시작입니다. 이 일은 결코 요란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노나 극적인 장면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홀로 앉아 자신의 생각, 죄책감, 후회, 두려움,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감정의 갈증들과 마주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히 일어납니다. 감정의 진실을 피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온 사람에게 이 대면은 삶의 토대 전체를 흔드는 지진과도 같습니다. 비록 입 밖으로 인정한 적은 없었지만 공감형의 사랑이 그들을 굳건히 지탱해주던 감정의 닻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 닻은 끊어졌고 회피형은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며 수년 동안 외면해온 진실들과 뼈아프게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공감형의 침묵이 회피형을 무너뜨리는 방아쇠가 되는 이유입니다. 침묵은 단지 공감형의 목소리만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회피형의 모든 변명거리마저 지워버립니다. 변명거리가 사라지자 그들은 도리 없이 자신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토록 도망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자신과 말입니다. 회피형은 언제나 누군가 자신을 쫓아와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평화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침묵이 바로 그들의 자존심에 금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감정의 불균형이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라 가정하는 심리적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오고 용서하고 안심시키고 달래주며 감정적으로 배려해주는 상황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들은 멀어진 후에 손을 뻗어오고 상황을 되돌리려 애쓰고 설명하려 하고 모든 것이 부서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공감형의 그 뻔하고 따뜻한 반응들에 철저히 의존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들의 삶을 형성해온 하나의 감정적 패턴일 뿐입니다. 그들이 뒤로 숨으면 누군가는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들이 마음을 닫으면 누군가는 더 애타게 노력합니다. 이 패턴은 그들에게 헛된 통제감과 감정적인 안전함을 안겨줍니다. 누군가 쫓아와 준다는 것은 자신이 굳이 취약해지지 않고도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니까요. 그래서 회피형이 거리를 둘 때 그들은 당연히 공감형이 그 빈자리를 다시 채워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눈물, 설명, 감정적인 호소, 사과, 아니면 적어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 어떤 시도라도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관계라늘에 그렇게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물러서면 상대방이 더 노력하고 그들이 뒷걸음질 치면 상대방이 손을 뻗는 것 말입니다. 이 굴레가 그들을 안심하게 만듭니다. 사랑에 온전히 뛰어들지 않고도 사랑을 곁에 둘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갑자기 회피형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공감형이 추격을 멈춘 것입니다. 공감형은 애원하지도, 구구절절 설명하지도, 대답을 구걸하지도, 그 침묵을 구원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조용해집니다. 아주 평화롭고 차분하게 말입니다. 어떠한 절박함이나 감정적인 압박감도 없는 고요함입니다. 이 침묵은 다릅니다. 회피형을 위로하기 위해 존재하는 침묵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고치려드는 침묵도 아닙니다. 그것은 회피형이 단 한 번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을 받아들였어. 너는 곁에 머무는 법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 조용한 체념은 그 어떤 거친 말다툼보다도 회피형을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말다툼은 아직 이어져 있다는 뜻이니까요. 눈물은 공감형이 아직 마음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아직 애정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쫓아온다는 것은 아직 회피형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평화, 이 진짜 평화는 무언가가 영원히 바뀌어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이 평화는 공감형이 더 이상 이 관계를 위해 싸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회피형이 끊임없이 상처 입힌 이 관계에 공감형이 더 이상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공감형의 감정적 안정이 더 이상 회피형의 존재 여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평화는 공감형에게 더 이상 회피형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회피형은 그 평화 아래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이 그들 정체성의 뿌리까지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언제나 자신이 주는 것보다 상대방이 자신을 더 많이 원한다는 그 사실에 조용히 기대어 왔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한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면 영원히 선택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가장 깊은 두려움을 마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평화는 그들이 수년 동안 외면했던 진실을 폭로합니다. 그들은 통제력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잃은 것입니다. 감정적인 특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때 공감형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던 그 소중한 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실은 회피라는 두꺼운 껍질 아래 묻어두었던 불안감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자신을 끊임없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스스로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그 지독한 두려움 말입니다. 침묵은 회피형이 겉으로는 관심 없는 척 했던 그 추격 전에 얼마나 심하게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공감형이 얼마나 많은 감정적 의미를 불어넣어주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침묵이 결코 강함이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그저 텅 빈 모든 감정을 채워줄 만큼 그들을 깊이 사랑했던 누군가가 허락해준 특권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공감형이 조용해지자 회피형은 자신의 힘이 진짜가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공감형의 노력에서, 그들의 인내심에서, 그들의 깊은 회복력에서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사라지는 순간 그들의 자아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평화 속에서는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고 핑계 대소음도 도망칠 혼란도 기대어실 추격전도 없습니다. 평화는 그들이 진짜 진실을 바라보는 순간이 됩니다. 그들은 혼자입니다. 공감형의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곁에 머무는 법을 한 번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이 뼈저리게 스며드는 순간 감정적인 무너짐은 걷잡을 수 없이 시작됩니다. 회피형이 무너지는 이유는 침묵이 마침내 두려움의 대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해준 단 한 사람을 잃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바쳐 거리감이 자신을 지켜주고
멀어지는 것이 자신을 안전하게 하며 마음을 닫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해준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방패로 삼았던 그 거리감이 결국에는 자신의 삶에서 유일하게 좋았던 관계마저 끊어내는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공감형이 침묵할 때 회피형은 강제로 진실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침묵은 벌이 아닙니다. 침묵은 감정적 방치가 만들어낸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회피형은 마침내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 밀어낸 모든 것, 두려움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관계가 완전히 끝이 나기 전까지는 공감형의 진정한 가치를 거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공감형의 사랑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려줄 것처럼 그것이 영원히 보장된 것이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공감형의 충실한 마음을 결코 끝나지 않을 무언가로 지레짐작해버립니다. 그들은 공감형의 인내심을 의존성으로 착각하고 상대방이 결코 자신을 떠나지 못할 것이라 넘겨짚습니다. 공감형은 항상 머물고 항상 용서하며 항상 자신이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이 내어줄 것이라는 환상을 머릿속에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공감형이 영원히 모든 것을 참아주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공감형의 사랑은 결코 무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한없이 관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관대함에도 끝이 있습니다. 공감형이 더 이상 그 침묵을 용서하지 않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회피형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한계점 말입니다. 공감형이 마침내 마음을 접을 때 그것은 결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분노나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시당하고 투명 인간 취급을 받고 당연한 존재로 여겨졌던 수많은 순간들을 견뎌낸 끝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공감형이 회피형에게 중간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내어준 후에야 비로소 찾아옵니다. 공감형이 감정적인 탈진 상태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침묵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도 단호한 마지막 진실. 그리고 그 침묵은 회피형이 결코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던 거울이 됩니다. 외면했던 모든 것을 샅샅이 비추는 거울 말입니다. 그들이 만든 거리감의 파장, 마음을 닫아버려 생긴 피해, 두려움이 남긴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회피형이 이 순간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침묵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덧씌웠던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내기 때문입니다. 공감형이 더 이상 손을 뻗지 않을 때 회피형은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라며 자기 위안 삼아 속삭이던 그 거짓말 뒤에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됩니다. 문득 그들은 누군가가 진실로 자신을 사랑했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누군가 자신을 아주 깊이 진심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했었음을, 누군가 자신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고 아픔을 이해하려 했으며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곁을 내어주려 했었음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뒷걸음질 쳤다는 사실까지도요. 침묵 속에서 회피형은 깨닫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결코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바로 그것을 스스로의 손으로 부수고 말았다는 것을, 자신의 두려움이 진심으로 아껴주던 유일한 사람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깨달음은 결코 부드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한 감정의 지진처럼 덮쳐옵니다. 회피형은 공감형이 바라지도 않았음에도 먼저 사랑을 보여주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끝없이 되감기 시작합니다. 그 따스함, 인내, 그리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려 했던 수많은 노력들을 떠올립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메시지들, 밀어냈던 애정들, 가까워지자고 내밀었던 손길을 거절했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처음 보는 영화처럼 그 기억들을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그들은 예전에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공감형은 상황이 힘들 때도, 두꺼운 벽이 가로막혀 있을 때도, 두려움이 그들을 떼어놓으려 할 때도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 어떤 이별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회피형은 단지 공감형을 잃었다는 사실만을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왜 상대방을 잃었는지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공감형의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쏟아지던 그 다정한 마음을 받을 자리를 한 번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공감형이 너무 넘쳐서가 아니라 자신이 서서히 너무나도 부족하게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침묵은 폭로합니다. 회피형이 밖으로 내몰린 것이 아님을 그들 스스로 걸어나간 것입니다. 지금 이토록 후회하는 그 거리는 다름 아닌 자신이 만들어낸 것임을, 그리고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날 선 말들보다도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회피형의 무너짐은 결코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지도 않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내면의 일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잠든 늦은 밤, 적막한 일은 아침, 아무 일 없는 평범한 날 속에서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찾아옵니다. 자존심이 서 있던 자리에 지독한 후회가 피어오릅니다. 회피가 자신을 지켜주던 자리에 깊은 갈망이 자리 잡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렀더라면, 마음을 열었더라면,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그리고 조금 더 귀 기울였더라면 어땠을까? 간절히 바라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직관이라고 착각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슴을 칩니다. 침묵은 그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공감형이 포기해서 관계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단 한 번도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잃은 것입니다. 회피형이 무너지는 이유는 자신이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순간들조차 사실은 얼마나 깊이 사랑받고 있었는지를 침묵이 똑똑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두려움의 대가, 스스로를 방어하려 만든 거리의 값비싼 대가가 발가벗겨집니다. 그들은 가장 안전하고 헌신적이며 용서할 줄 알고 감정적으로 관대했던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진짜 사랑이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놓아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침묵은 그들이 평생토록 피해 다녔던 가장 엄한 스승이 됩니다. 그것은 가장 뼈아픈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그저 단순한 연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두려움, 그 어떤 상처, 그 어떤 불안의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곁을 지켜주었을 단 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사람을 밀어내 버렸습니다. 그들의 무너짐은 통제력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위험하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자신을 덫에 가두거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끌고 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뒤로 숨고 마음을 닫고 감정을 억누르며 거리를 두는 습관을 견고하게 쌓아 올립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그들의 방패가 되고 정체성이 되며 가장 기본적인 생존 전략이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마음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문을 겁니다. 안전하게 머물고 있다고 자신을 속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리기 전까지 그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는, 회피는 결코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주 느리고 조용하게 모든 것을 파괴할 뿐입니다. 마침내 공감형의 침묵이 찾아올 때 그것은 진실을 함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회피형은 고통스러운 현실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피했던 친밀함은 사실 그들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상처는 끊임없이 도망치는 행동, 스스로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그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잣대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랑을 그대로 느끼려 하지 않고 끝내 밀어냈던 그 끝없는 거절 속에서 말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회피형은 자신들의 생존 전략이 이별의 아픔을 막아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그 이별을 만들어냈다는 것을요. 그들은 고통을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미루고 있었을 뿐입니다. 고통을 몇 배로 부풀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무너져 내릴 그 순간을 침묵의 손에 고스란히 쥐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침묵이 그들의 등 뒤까지 바짝 쫓아왔습니다. 그들의 붕괴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언제나 몰래 바라고 갈망했던 바로 그 인연을 놓쳐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시작됩니다. 회피형 사람들도 언제나 연결을 갈구합니다. 단지 그것을 믿지 못할 뿐입니다. 그들도 친밀함을 간절히 원합니다. 단지 그것과 함께 다가올 무언가가 두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공감형이 마침내 떠나버렸을 때 회피형은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지독한 공허함 속에 홀로 남겨집니다. 자신들이 선택했던 그 침묵은 이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침묵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그 높은 벽이 이제는 캄캄한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숨으려고 쌓아 올렸던 그 벽들이 사방에서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 틈 사이로 비춰오던 따스한 온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거리감을 녹여주고 두려움을 달래주며 감정의 혼란 속에서 길을 찾아주던 공감형은 더 이상 그곳에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회피형은 자신들이 했던 행동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의 방어 기제는 관계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히 관계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그들의 감정적 단절은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철저하게 혼자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마음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것을 아사가 버렸을 뿐입니다. 회피형이 무너지는 이유는 마침내 자신들이 내린 선택의 그 끔찍한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서가 아니라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숨막히게 무거운 내면의 붕괴 속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홀로 앉아 고독이 자신의 무기라고 굳게 믿었었는데 왜 이제 와서 혼자 남은 외로움이 이토록 아프게 찌르는지 이해하려 몸부림칩니다. 그들은 공감형이 서로 이어지기를, 투명해지기를, 더 가까워지기를 부탁했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셀 수 없이 자주 그 순간마다 매몰차게 문을 쾅 닫아버렸는지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공감형이 사랑으로 손을 뻗어왔던 장면들과 자신이 지겹도록 뒷걸음질 쳤던 그 수많은 날들을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재생합니다. 포근한 담요처럼 자신을 감싸주었던 그 따뜻한 인내심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딸이 가는 거지가는 데를 고루 고민한데 그리고 친밀감이 다가올 때마다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거칠게 걷어내버렸는지도 말입니다. 회피가 결국 파멸이 되는 이유는 숨을 곳 하나 없는 벼랑 끝에서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치기 전까지는 그 현실을 보지 못하게 두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공감형의 따뜻한 온기가 공감형의 싸늘한 침묵으로 바뀔 때 회피형에게는 자신의 두려움을 덮어씌울 대상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남 탓을 할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혼돈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해줄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필사적으로 도망쳐왔던 그 깊은 상처들과 온전히 마주해야만 합니다. 끝없는 불안감,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방패막이로 삼았던 감정적인 무감각함까지 전부 말입니다. 이 모든 진실과 마주하는 것은 숨이 턱 막힐 듯 벅찬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얼마든지 선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뼈아픈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머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는 대신 한결 부드러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감정적 파도에도 지레 겁먹고 도망치는 대신 그 사랑에 기꺼이 몸을 기대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결코 상황의 통제권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동안 자신을 속여왔던 그 그럴싸한 거짓말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밀어냈던 그 거리가 결코 강인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더 이상 우길 수조차 없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그 지독한 회피가 더없이 안정적이고 충만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모든 기회를 스스로 짓밟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무치게 깨닫는 순간입니다.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었던 그 눈부신 친밀함을 끝내 밀어냄으로써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거대한 고통을 마침내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회피형이 무너지는 것은 공감형의 사랑이 너무 버거워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그토록 건네주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을 자신의 두려움이 도둑질해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침묵이 마침내 이 잔인한 진실을 들추어낼 때 그동안의 거리감 따위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그들을 부서뜨립니다. 그들은 숨죽여 울며 뼈가 저리도록 뼈아프게 깨닫습니다. 친밀함은 결코 적이 아니었음을,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했던 대가로 자신을 다정하고 한결같이,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사랑해줄 방법을 알았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람을 잃어버리고 말았음을 말입니다.